젖병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제 돌이 지나면 한꺼번에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빼는 방법은 어떨까요? 강제로 빼기는 그러니까 젖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젖꼭지가 결국은 헐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젖꼭지가 헐었을 때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린다 휴지통에 해가지고 방식으로. 그래서 한 번에 단계적으로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해줘야 된다. 이 시기에 젖병떼기는. 또 이 시기에 아이들이 안 먹는 아이들이 있겠죠. 안 먹는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아식을 먹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먹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재촉하거나 또 지저분한 것은 당연하다고 아이들 지저분하게 먹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식 관리를 해주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음식을 거절하면 2주 정도 기다리는 거죠. 또 아이들이 안 먹으면 배고프지 않으면 치워버리라는 거죠. 이거는 이 시기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이들한테 식탁 예절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가능하면 가족이랑 같이 밥을 먹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먹는 것을 이용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먹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존되게 되겠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또 편식하는 아이들이 이 시기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그 맛있게 먹는다든지 부드럽게 조리를 한다든지 또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볶음밥처럼 섞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또 소변 가리기, 이제 대소변 가리기가 이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광으로 3시간 이상 참은 시기가 보통 20개월입니다. 그래서 소아과 교과서에서 얘기하기는 20개월부터는 배변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든 어린이용 변기를 우선 놔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자기가 실제로 실험할 수 있는 인형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모델링 방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때리거나 핥히거나 무는 행동은 절대 못하게 해라.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왕따 당해요. 이제는 부모들한테도 왕따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그러니까 바로 제지해라. 그리고 어떻든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라. 제지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줘라. 그리고 착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또 TV 시청으로 인한 폭력 이런 것을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력적인 TV 시청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을 언제부터 보여줄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소아과 학회에서는 스마트폰이든 텔레비전, 디지털 미디어는 24개월부터 보지 말라고 지침이 있었죠. 예전에. 근데 여기 보면 18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요즘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사실 부모들의 뭐 성화에 어려워서 AAP도 조금 이렇게 정책을 갖다 이렇게 물러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브라이트 퓨처에 보면 18개월 이전에는 디지털 TV나 어떻든 디지털 미디어를 보여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바깥놀이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역할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림책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서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들이 흥분하는 것은 감각이죠. 감각을 필터링 하는데 과잉 감각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요. 또 편도체가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으로 그럴 수 있고요. 또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게 시상하부에서 몸이 변하겠죠. 그렇죠? 심장이 막 뛴다든지 뭐 호흡을 자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시기에는 낮잠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낮잠도 대표적인 건데요. 늦게 재우지 말고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요. 또 뭐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같이 엄마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 느끼게 하고
같이 자지는 말고 옆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로 됩니다. 이때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떼쓰는 아이겠죠. 그래서 떼쓰는 아이들은 위험하지 않는 요구는 적당히 들어줘라. 그리고 위험한 물건은 일단 치우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해 달래기를 해라. 안아주고 진정하는 것부터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외적 보상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친구들과의 갈등도 있지만 형제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시기의 아이들 아까 무서워하고 불안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무서워합니다. 불 끄고 자는 거, 그렇죠? 병원에 가는 거, 동물 아주 행동하는 거 무서워. 낯선 상황, 목욕을 싫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또 아이들이 이제 공격적인 성격이나 확 화내는 성격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떻든 일관성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감정 표현을 솔직히 해주게 하는 거고 또 자율성을 지켜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때 우는 것으로 해결하는 아기가 있죠. 그래서 우는 것으로 해결하는 아이들 경우에는 위험하고 해로운 요구는 안 된다라고 그냥 분명히 알아서 이거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득하고 무슨 감정 코칭한다고 그래 이거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요. 절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야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가 해보고 싶어서 자기가 도전하고 싶어 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하고요. 또 사실은 아이가 우는 것이 엄마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 의지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마음의 표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듯이 얘기해 주는 거고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